이제 스타트업이 경기가 이렇게 호황이었다가 불황이 와서 이제 그래도 스타트업 펀딩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호황 이후에 불황이 왔을 때 결국 호황 때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불황이 왔을 때 앞에 펀딩 받았던 호황 때 펀딩 받았던 기업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 펀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2024년 초도 약간 아직도 이제 스타트업 업계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국적인 상황, 한국이랑 실리콘밸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다운라운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실 수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뚫고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요즘 같은 불황 때는 이제 뭐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업계가 커지기만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호황이 한 10년 계속되면 밸류에이션이 그냥 끝을 모르고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2년부터 그 불황이 오기 시작했고 경기가 이제 침체되면서 지금 2024년 4월인데 아직도 이제 경기는 비교적 침체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펀딩 받았던 기업 가치를 지킬 수가 없는 그 기업 가치를 정당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구조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운라운드를 하면 그냥 다운라운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라운드를 하는 것 자체를 뭐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거 다운라운드가 되면은 우리 주식도 이 가격에 무조건 바꿔줘 이제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운라운드는 자 값이 이렇게 싸지는데 기업의 가치가 값이 기존 투자자들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번 더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은 낮은 가격에 추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라라는 사고 방식에 더 가까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엔타이 다일루션 그러니까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조항들이 투자 계약에 있기는 한데 그게 어쨌든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자 값이 이만큼 내려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너 이 주식 더 살 거야 안 살 거야 약간 이 사고 방식이에요. 미국에서는 다운라운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뉴스 보시면은 이게 불황 막 시작됐을 때 뭐 그 전까지 뭐 10조 가치였던 회사가 뭐 1조에도 펀딩이 안 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21년까지 있던 유니콘에 한 절반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다 그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그게 업다운은 이제 역사적으로 한 5, 60년에 걸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게 다운이 됐을 때도 그때 너무 내가 너무 좀 낙관적으로 봤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시작을 회사의 밸류를 리셋하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창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투자 계약을 하실 때 개별 투자자한테 그 가격 리픽싱 조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국내 VC 표준 계약서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 리픽싱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단가가 3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이것보다도 낮은 단가에 펀딩을 하게 되면 우리 주식도 그 단가로 바꿔줘야 된다. 단가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보유하는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원래는 3만 원의 주식을 인수했는데 2만 원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10,000원 떨어진 만큼은 내가 주식 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넣은 금액은 투자한 금액은 이미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투자 계약이. 근데 이게 이 하드 리픽싱 조항이 있는 게 그 다운라운드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기존 투자자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회사에 자, 니네가 지난번 기업 가치가 500억이었는데 그거는 버블 때 얘기고 지금 기업 가치는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200억에 뭐 20억을 투자를 해줄 테니까 이거를 받든지 말든지 해라고 제가 텀슛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 텀슛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기존 투자자들 가격도 제가 200억에 신규 돈을 20억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자들도 사실은 200억 기업 가치로 다시 다 재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이 회사가 200억이면은 정당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새로 투자를 하는 외부 투자자인데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넣었는데 결국은 이 가격으로 다 그 주식이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아니 그러면은 저 기존 투자자들은 그 비싼 값에 투자한 거는 자기가 그때 투자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내가 새로 돈을 넣는데 돈 한 푼 안 넣으면서 결국 나랑 똑같은 가격으로 주식이 다 전환이 되네? 그럼 왜 내가 그 자기들 손 안 대고 내가 왜 저 사람들 코를 풀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 투자. 그러니까 신규 투자 그 하드 리픽싱 조항이 모든 투자자한테 부여가 돼 있으면 일단 신규 투자자가 투자할 메리트가 낮아져요. 기업 가치를 확 낮춰서 할 때는 내가 그만큼 많은 지분을 획득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차피 기존 투자자들이 다 지분이 그 다시 늘어나면은 결국은 내가 가격을 낮춰도 내 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존 투자자들 다 그 가격에 투자한 것처럼 이게 그 지분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신규 투자자가 다운라운드를 할 또 모티베이션이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신규 투자자가 오케이를 해도 이게 그럼 기존 투자자들 지분까지 확 늘어나면은 결국은 이게 창업자의 지분이 과하게 희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짧게 보면은 창업자의 이제 지분이 너무 낮은 게 좀 모양상 안 좋은 것도 있고 창업자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안 되죠. 아, 이거 뭐 결국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거 회사 뭐 지분 이거밖에 없네. 이건 뭐 대박이 나도 뭐 내가 그렇게 큰 돈 팔자를 바꾸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실리콘밸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렇고 또 그 한국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500억일 때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회사가 그만큼의 실적을 못 냈으니까 기업 가치가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대표랑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도 더 낮은 밸류로 전환되는 게 맞다라는 사고방식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게 두 개의 사고방식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동시장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고 그게 그 앞에 벌어진 일이 뒤에 계속 발목을 족쇄가 되는 거는 저는 좀 생태계에는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실리콘밸리식의 앞에 투자를 비싼 값에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불황이 올 줄 모르고 비싼 값에 투자를 했으면 그 다음에 불황이 왔을 때 어느 정도는 그 투자자로서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리픽싱을 기존 투자자들이 다 포기를 해줘야 이제 신규 투자자가 그러면은 내가 할게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그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포기를 모든 투자자를 리픽싱 조항을 포기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투자자가 10곳이 있으면 그중에 한 두세 곳은 우리는 리픽싱 나머지가 다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픽싱을 포기하는 거는 다 같이 하든지 다 같이 안 하든지 이게 누구는 포기해주고 누구는 포기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모두한테 이번 라운드에 리픽싱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한국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계약이나 이런 제도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리픽싱 조항이 지금처럼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운라운드를 하실 때는 일단은 유상증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다운라운드를 그러니까 다운라운드보다는 최소한 지난번에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이번에 뭐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 라운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운은 한국에서는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리픽싱을 포기시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플랫 정도는 갈 수 있는 선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유상증자를 하시고 기존 투자자들이 뭐 기업 가치 안 올라간다고 뭐 여러분 비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불경기 때는 다 기업 가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플랫 라운드로만 펀딩을 하셔도 신규 자금을 모아오시면 기존 투자자들은 해피할 거예요. 이제 플랫 라운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좀 세이프를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세이프를 쓰실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로 투자를 받으시는데 이거는 세이프라는 거는 뭐 밸류에이션 캡을 정하거나 뭐 밸류에이션 캡 또는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디스카운트를 20% 통상의 20% 디스카운트를 준다라고 하면 뭐 그 다음 유상증자 때까지는 일단 리픽싱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세이프라는 거는 그냥 돈이 들어오고 내가 다음 유상증자 할 때 다음 에쿼티 펀딩에 그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에쿼티 펀딩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는
이 리픽싱이 안 되는 더 플랫 이상의 높은 밸류의 펀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투자 계약 구조가 조금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모든 투자자가 리픽싱 조항을 갖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다운라운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창업자들도 계신데 그게 막상 투자 계약을 다 까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다운라운드가 한국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투자 계약과 그에 따른 리픽싱 조항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리픽싱을 모든 투자자들 동시에 포기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다운라운드를 많은 회사가 하게 되는 이런 불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실지를 그런 팩트들을 아시고 계획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